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고석준의 그 1화부터 2화 같이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예, 3화 이제 뭐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예. 근데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막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웬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그 전 의원님이시죠? 네. 그 11대 의원님에서 그 별명이 조용한 암살자라고 해갖고 조용하지만 엄중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분들이 좀 무서워한다는 게 그 논리적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던 그 분을 직접 제가 어렵게 이 고석준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 이 양지훈 대표님하고 고석준 국장님하고 잘 풀어 가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박수!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중앙정치에서도 활동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치에 우리 고석준 국장님도 뭐 많이 관여를 했다지만 그래도 정치적 해악이라든지 식견이라는 게 워낙 고석준 국장이 낫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괜찮죠. 근데 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을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게 논란인가요? 뭐잘 모르겠지만 영수회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견을 이번에 영수회담 이 논란이 많은 거에 대해서 여야가 전혀 반대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 원래는 들어야 되는 건데 많은 얘기를 했다 해갖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 그 영수회담 내용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제가 보기에는 영수회담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당선되고 나서 한 2년 동안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그 2년 동안 2년 만에 만났는데 많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좀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우선은 영수회담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성과가 없는 그런 빈손 회담이었다. 빈손 회담. 예,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느끼기에 지금 상당히 민생 문제라든가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 15분 동안 A4용지 꺼내가지고 15분 동안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참 회담하면서 그런 것도 좀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제 교환이 안 돼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 교환이 실무자끼리 한 3번, 3차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마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모두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한 3, 4분 하기로 돼 있다고 사전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A4용지 한 10장 꺼내가지고 이분에도 끼어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양국장 기자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자들이 원하는 사진만 찍고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도 간파해가지고 A4용지를 꺼내면서 이 기자 가지 마라 해서 사전 의제 조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문경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자들한테 가지 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먼저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제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빈손 회담으로 끝날 뻔한 거를 이재명 대표님께서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기자들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15분가량을 읽어버린 거예요.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목이 막 쉬었잖아요. 목이 쉬면서 막 흥분하셨군요. 염하고 싶은데. 홍보를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겠죠. 그렇죠. 15분 동안 모두 발언해버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총선에서 반영된 민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전에 그 A4 용지 한 10장 분량을 준비해가지고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공식적인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전에는 자기는 듣기 위해서 듣겠다 그렇게 했는데 비공식적인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85대 15로 이재명 대표는 듣기만 했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말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회담 전에는 대통령께서는 뭐 거의 듣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와서 민주당 쪽이 그 결과하고 어쨌든 대통령 그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쪽이 말이 많았다. 상당히 아마 말씀이 그렇게 많았다. 한 이유는 이제 모두 발언을 길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화났을 거예요 아마. 뭐 화난 것도 있겠지만 불편했다는 얘기죠. 불편한 것도 있고 기가 꺾이지 않았느냐 이재명한테 그런 걸 항변하기 위해서 아마 그 12가지인가요? 의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편함을 토로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이번에 성과 하나는 의료 개혁에 대한 공감 하나. 네, 그거는 성과 딱 있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그 의료 개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성과가 없었죠. 전혀. 그런데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거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통의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12가지 그 제안을 하면은 통 크게 한두 가지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를 배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우이독경이다, 마이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그 참모들한테도 대통령실 대통령실 참모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좀 눈치 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시 식견이 워낙 높으셔갖고 그래서 자, 우리 국장님한테 놀고 계시지 마시고 잘 듣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윤석열 대표가 만날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뭐라고 했죠? 대표라고 했죠. 원래 대표죠. 만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안 만날까요? 왜냐하면 영수회담 진행함에 있어서도 뭐 그 전에 격이 안 맞다고 해서 뭐 일단 여당의 대표하고 만나라 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 거는 총선을 참패하니까 이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만났다가 이제 몽둥이로 맞았잖아요. 이제 기가 떨어지니까 만난 거예요. 조국 대표님이 그런 의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난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은 마지못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총선에 참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뭐 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 같고 조국 대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하고는. 그리고 영수회담 이제 처음 700일 만에 그 대표님께서 차 타고 오면 20분이면 올 거리인데 700일 걸렸다 이런 말씀했는데 문경원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처음 만남인데 앞으로 상설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보좌관도 했었고 도의원도 했었고
이번 첫 영수회담의 결과물을 보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기 그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비서실장 전진석 비서실장은 네. 두 분이 독대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라 했더니 두 분이 긍정적으로 고개는 끄덕였다고 하는데 뭐 처음 만나서도 이렇게 성과 없이 끝냈는데 서로 기싸움하면서 다음에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만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입니까?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뜻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가능성이 너무 지금 많아. 역대 대통령들 영수회담 한 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많이 만났습니다. 8번 만났더라고요. 아, 이회창 대표 7번 아닌가요? 8번인가? 아, 예. 그래서 그때 성과도 있었죠. 네. 의약 분업 그 관련해서 그때 성과도 있었고 다른 대통령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만났고 다른 대통령은 많이 만나야 한 2번 정도 자기 임기 동안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떠밀려서 지금 만났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년 임기가 3년 남지 않았습니까? 많이 만나야 한 번 만나지 않겠는가. 한 번 만날까? 오늘 이분 분위기가. 근데 저는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주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그렇죠. 정례가 뭐 성과가 해가지고 없더라도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예. 만나는 것만으로도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얼마나 이번 힘이 되겠습니까? 첫걸음이 영수회담 첫걸음 이제 협치의 첫걸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엔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에 만날 때는 성과를 내면서 만나야죠. 성과 없이 만나면은 그거는 이제 영수회담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아, 이런 영수회담에 이런 뭐 참 아쉽네요. 네. 혹시 뭐 더 붙일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민생복지지원금 25만 원 얘기 나온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일각에서 50만 원 얘기도 네, 나오고. 50만 원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싸움인가 이거? 예, 그건 반드시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물가 상승이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부작용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도만 보십시오. 지금 자영업자들을 골목 상권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임대 나왔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5군데 중에 1년도 안 돼서 한 곳이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돈이 돌아야 됩니다. 경제가 돌려면은. 그래서 이거를 1인당 25만 원씩 이건 주는 금액에 뭐 2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니면 산별적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선별적으로 주자. 재벌한테도 25만 원 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선별적으로 하든 전부 주든 아무튼 민생복지지원금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게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불하면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 골목 상권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든가 조금 어떤 인플레이션은 좀 있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조 원 정부 주면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추경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번에 영수회담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국민들한테 그런 선물은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덧붙이자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우리가 주장한 거는 이제 보편지급인데 선별지급이라는 말 안에 뼈가 있습니다.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지원의 문제가 뭐냐면 재벌들한테 주기 싫다는 건가요? 재벌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기 싫기 때문에 왜 잘 사는 사람한테도 줘야 되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럼 제가 제안을 할게요. 보편지급에 전부 다 주면 잘 사시는 분들 25만 원 국가로 계좌이체 시키면 돼요. 그럼 뭐냐면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잘 살고 이 돈 받기 싫으면 계좌이체하든가 다음 세금 낼 때 세금에 플러스 25만 시키면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게 뭐냐면 거짓된 거라는 거죠. 25만 원 지원금이란 거는 이제 민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봤을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이
코로나 때 지었던 시스템이 있거든요. 맞아. 코로나 때 맞아. 네. 국민연금 그 왜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면 이제 선별로 가면 거기 그 선별로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많아요. 실제 25만 원이면 그 선별로는 비용에서 막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선별하면서 또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보편 지급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보편 지급을 했을 때 소위 말해 차상위 잘 사는 분들이 난 이런 거 받기 싫다 그러면 제가 말했죠 이체해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기부를 하든지 다음 세금에서 플러스 20 받기 싫은 돈 받았으니까 다음 세금에 25만 원 플러스하면 되죠. 강압적 양심적으로 하거든. 아마 그거 안 할걸요? 만약에 보편 지급해가지고 그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필요 없다는 분은 이제 국가에 이체해달라고 하면 아마 2%도 안 날 겁니다. 그게 거짓되는 거라는 거죠. 거짓된 거. 그렇죠.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아니 저기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기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뭡니까 그 협의체 구성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앞으로 2차 회담 만약 한다면은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민생복지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인플레를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왜 부자 감소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 부자 감소라는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부자 감세라는 거는 부자 감세도 똑같은 현금 지원성으로 봐야 돼요. 그건 아주 금액도 크지만 신속하게 하면서 서민들 25만 원 주는 거에는 국가 경제가 뭐 파산 날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태도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대통령실이라고 보는데. 같은 무리들이니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데 고석주 국장님 아까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돼야 우리 국민이 좀 행복하지 아,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25만 원만 되면 한 25일은 윤석열 대통령 씹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발 25만 그러니까 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30% 이하잖아요. 예, 20몇 프로. 예. 국정 지지도가 지금 30% 역대 최대치로 지금 예, 가고 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느끼해야 될 건데 주변에 좀 직언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참모들이 문제예요. 직언하면 구속이 되는데 직언. 아, 이게 직언하면 그냥 바로 구속인 거예요. 우리 고국장님하고 유튜브로 나가야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 예, 입으로 넘기겠습니다. 예.